꼭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돈을 저장해 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태풍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 태풍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부동산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게 그나마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다우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향후 은퇴하게 되면 농지를 갖고 싶고 어떠한 연금 형태와 자그마한 농막 정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농지연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좀 더 깊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그 농지은행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농지 각종 매매, 임대 이런 것들의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고,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사이트 들어가면 이러한 항목들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는 분들, 내놓으신 분들, 어떤 동향들, 가격 정보 이런 거 쫙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농지연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이런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연금들은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준비하기 어려운데, 담보 형태의 연금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은퇴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조건 자체는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40대인데 저도 빨리 돈을 모아서 농사 지으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일정 부분의 나이가 채워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연금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연령대가 향후 좀 더 하향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1차 산업인 농업사회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든 포기할 수 없는 근간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100%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컨트롤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수입 수출이 막혔을 때 경제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 하더라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남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청년들도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농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장려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보다도 더 농지나 어떤 청년 농부에 대한 지원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무조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은퇴하신 분들이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아마 지난주 뉴스를 정리해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운동하고 이런 거보다는 제가 농지로 출근을 해서, 그래서 제가 뒤에도 농막 얘기도 좀 드릴 텐데, 농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 출근을 해서 지속적인 은퇴의 삶을 영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농 경력을 5년 이상 채우는 것은 계획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농지연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가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연속적이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한 3년 정도 영농을 하다가 어떠한 제2의 취업을 통한 다른 데서 좀 일을 하시다가 다시 2년을 채운다던가,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아도 내가 농사를 지었던 어떠한 계획들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은 무엇이냐? 1년에 며칠 이상, 얼마 이상의 이러한 농사를 지어야지만 이것은 영농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농지연금으로 편입시킬 그 농지는 최소한 내가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샀는데 이것을 농지연금으로 받고 싶다, 이런 분은 되지 않고요. 2년 정도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시죠? 만약에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내가 60세에 은퇴를 한다. 솔직히 저는 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60세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그때 농지 하나 장만을 해서 농막도 조그맣게 지어 놓고 꾸준히 지으시면 5년 동안 제가 영농을 했죠. 그리고 그 농지를 제가 5년 전에 사놨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연금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주소지가 서울이나 이런 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농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에 있어야지만 제가 영농을 하고 농지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GTX 라인 쪽에 제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하나 마련해 놓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좀 외진 전원주택보다는 아무래도 바로 나가면 지하철을 탈 수 있고 GTX를 탈 수 있고 이런 지역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지역에 내 본거지를 마련해 놓고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할 수 있는 농지를 만들겠다. 그렇다면 내 주소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는 농지를 정해서 5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지는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제 주소지가 서울인데 저기 어디 강원도에 있는 농지다, 이런 경우는 제가 농사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농지연금과는 무관하지만 조그만 농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누가 놀러 와도 식사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농지와 농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양한 은퇴 계획을 세워서 오늘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 좀 더 나은 재정 계획으로 편하고 재밌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